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에서는 오늘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인 일명 구구절 행사가 열립니다. 대규모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등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 환자가 3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쿠웨이트에서 귀국한 60대 남성은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오후 2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확산 방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찜질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절반이 타고 손님 등 100여 명이 있었지만 소방대원과 찜질방 직원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에서는 오늘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인 일명 구구절이 열립니다. 이에 북한은 대규모 열병식을 열 예정인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등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장용욱 기자입니다. 북한은 오늘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에 열병식과 집단체조, 군중 시위 등 다양한 경축 행사를 엽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군사력 과시를 위해 그동안 평양 미림 비행장 일대에 장비와 병력을 집결해 성대한 열병식을 준비해왔습니다. 북한이 오늘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등장시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8일 이른바 건군 70주년 열병식에 화성 14형과 화성 15형 등 ICBM급 미사일을 등장시킨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교착됐던 북미 협상의 활로를 모색 중인 만큼 수위 조절을 위해 ICBM을 등장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열병식을 창관할 것으로 보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육성 연설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인 리잔수 상무위원장 등 외빈들도 김정은과 함께 주석단에 자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구구절을 맞아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시켜 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오늘은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지난 8일 중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정 실장은 베이징에서 양제츠 중앙정치국원을 만나 지난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내용 등 한반도 문제와 한중 간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 실장은 중국 측이 우리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또 유엔 총회 계기에 열리게 될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문제의 획기적인 해결을 위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 정 실장은 올 하반기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시 주석의 공식 방안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협의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종전선언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한 얘기는 전혀 안 하십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서훈 국정원장은 오늘 오전 일본으로 출국해 내일 아베 총리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서훈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비핵화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를 아베 총리에게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는 곧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을 방문한 뒤 귀국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길 기다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폼페이오 장관이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도 폼페이오 장관이 비무장지대에서 건네졌다는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AP통신은 설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귀국한 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 모임과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한 뒤 밤늦게 백악관에 돌아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백악관을 방문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의 친서는 곧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걸로 보입니다. I know that a letter is being delivered to me, a personal letter from Kim Jong-un to me. That was handed at the border. 지난달 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뒤 정체된 비핵화 협상이 이번 친서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2015년 이후 3년 만에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고비라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 고주 51살 남성 A씨가 검진 결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8월 1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업무 출장 목적으로 쿠웨이트에 다녀왔습니다. 현지에서부터 발열, 가래 등의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A씨는 지난 7일 귀국 후 곧바로 삼성 서울병원으로 이송됐고 어제 오후 4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접촉한 사람 21명은 격리 조치돼 추가 감염 여부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접촉자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접촉자 숫자는 좀 더 증가 변동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접촉자들이 메르스의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모니터하고 지역사회 확산 여부도 주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2시 이낙연 총리 주재 메르스 긴급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확산 방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찜질방에서 불이 나 건물 절반이 탔습니다. 당시에는 이 찜질방에 손님 100여 명이 있었지만 침착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하늘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이 난 건물은 2층 규모의 찜질방이었습니다. 나가니까 불 전체에다가 불이었고 그래서 죽을 뻔했구나 생각했죠. 어제 저녁 6시 46분 경기도 남양주의 한 찜질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고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0분 뒤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에 찜질방에서 쉬고 있던 주민 1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제2의 제천 참사가 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소방대원과 찜질방 직원들이 침착하게 대피를 유도해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불이 난지 몰랐었는데 직원분이 이렇게 불이 났다고 소리 지르고 다니셨어요. 계단 위아래로. 불길은 건물 절반가량을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외부에 나가는 문들이 바로 옆 부분에 있어서 다행히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이기 때문에 소방당국과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 유치원 철거 작업이 이르면 오늘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작구청은 어제 트럭과 굴착기를 동원해 오후부터 흙을 메우는 사전 철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동작구청은 당초 흙 메우기 작업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높은 곳에 있는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중장비를 동원해 일정을 이틀 정도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공항에 발이 묶여있던 관광객들은 속속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산사태로 쑥대밭이 된 마을. 일본 홋카이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어 35명이 숨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생사 확인이 되지 않은 실종자는 5명. 다친 사람은 640여 명에 달합니다. 여진도 130번 넘게 이어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일주일 안에 최대 진도 7의 강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홋카이도의 정전 사태는 대부분 정상화됐습니다. 국제선 운항이 다시 시작되면서 공항엔 출국을 서두르는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昨天晚上吃晚饭的时候，导游就通知了，因为我们整个团队都是蛮高兴的。你去问一下他们，都是真的蛮高兴的，能回家真的蛮高兴的。
우리 관광객들도 속속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물도 안 나오고 뭐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는 먹는 거는 어찌든 구해서 먹었는데 숙소에 있을 때 씻지 못하고 컴컴하니까는. 불안에 떨었던 관광객들은 고국 땅을 밟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이중섭 미술상 초대 수상 작가인 황용엽 화가가 미수의 나이에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50년 동안 인간을 주제로 그렸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직선 바탕에 토속적 문양이 어우러진 작품. 올해 88세, 미술을 맞은 황용엽 작가의 최신작입니다. 이중섭 미술상 1회 수상자인데 미술상 30주년 기념전을 맞아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의 탐구 주제는 인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6.25 전쟁 때 월남에 참전까지 했던 황 작가에겐 인간이란 존재가 특별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죽음과 현실, 생명, 이런 그 사람의 가치,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했죠. 그것은 내 삶의 그 흔적입니다. 그는 세월을 거치며 작품 속 인간을 더 단순화하고 부드럽게 매만졌습니다. 과거와 달리 곡선도 많이 도입했는데 제가 스키합니다. 눈 보라치가 앞에 안 보이는데 그걸 내려오면서 보면 그 흔적이 이것도 하나의 그 생전의 흔적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 아직도 매일 화실에 나와 7시간씩 그림을 그리고 테니스도 주기적으로 친다는 황 작가. 아직도 새로운 작품을 갈망합니다. 내 삶의 하나의 그 현대사, 이런 것을 소설처럼 설명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함축해서 그림의 하나의 내 양식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이제 지금도 내 과제지. TV조선 이루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